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 지치지 않게 사람 만나는 법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합니다. 일상 중 사람 만나는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나를 가장 피곤하게 하는 일도 사람 만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물에 30분쯤 앉아 있으면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은 풀리는데요. 정신적으로 지치는 것은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고요. 그런 좋지 않은 기분이 하루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더 피곤해질 때가 있지요.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한 시간만 얘기해도 마음이 정돈되고 집에 오는 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썼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서 힘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만나는 관계 때문에 더 빨리 지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앉자마자 그 친구는 말합니다. 요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남편과 싸운 이야기, 남편이 잘못한 이야기, 자식 이야기, 직장 이야기, 세상 이야기까지 모두 불만에 찬 그런 내용들입니다. 중간에 내가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다시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상호성의 붕괴라고 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서로 교감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 친구는 저와 정신적 교감을 가질 의도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 관계 안에서 감정을 주고받아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쪽만 계속 쏟아내고 다른 한쪽은 계속 받아내기만 하면 마음의 에너지는 고갈되는 거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의 조건으로는요, 공감, 진정성, 존중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문제는요, 공감이 일방통행이 될 때 지치게 됩니다. 한쪽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이런 관계가 더 힘이 드는데요. 이미 인생에서 감당해온 역할과 책임이 저도 많은데 그 친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불만까지 들어주고자 하니 굉장히 지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는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에요. 전화가 오면 반갑기보다는 부담이 먼저 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피해자 서사에 갇혀 있어요. 늘 누군가에게 당했고, 늘 억울하고, 늘 세상이 문제인 거예요. 이때 저는 듣기만 해도 기운이 빠집니다. 이럴 때 이것을 감정이 전염됐다라고 한대요. 사람의 감정은 말보다 빠르게 전염됩니다. 불안, 분노, 피해 의식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의 신경계도 같은 상태로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면 대화 중에 이미 피곤해지는 거예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나 자신도 이유 없이 우울해집니다. 이럴 때는요, 심리적 경계를 단단히 세우는 거예요. 자아가 약할수록 타인의 감정과 경계가 흐려진다고 합니다. 나의 감정 경계가 흐려지면 상대의 감정이 내 감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친구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여겨져서 계속 뭔가 해결점을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혹시 내가 그런 피곤한 대화를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해봤어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나면 정신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게 느낀다면 정말 슬픈 일이지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나는 대화의 대부분을 내 얘기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의 말을 들으면 바로 조언이나 평가부터 떠올리려고 하지 않는가?
대화를 마치고 나면 주로 내가 속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는가? 이 중 한두 가지가 해당된다면요. 나도 모르게 상대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남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요, 경청 훈련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정리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 그랬군요. 아 그래 좀 쉬어야 되는데 힘이 드셨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공감은 능력이 아니에요. 연습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 거예요. '나는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공감할 수 없어.' 이거는 안 되죠. 두 번째는요. 나의 정서를 상대방과 분리하는 훈련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나에게 이입시키지 않는 훈련이 필요해요.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몫입니다. 내가 대신 짊어질 필요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감정을 다룰 때 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중요한 건데요.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고 싶어. 지금은 이 주제가 조금 부담되네. 이런 말을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 돼요. 너무 사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대화의 울타리를 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또 이 친구를 만나도 대화로 인해 지치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어질 필요는 없어요. 대신 정서적으로 덜 소진되는 관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조금 더 나다워졌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인가 아니면 나를 회복시키는 관계인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을 잘 가꿔 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